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진입니다. 오늘은 고객과 상담 시 또는 혼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할 때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유익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AI 프로그램은 제미나이인데요. 우리 RC님들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가 있는데 RC님들은 거의 다 갤럭시를 쓰시죠. 갤럭시에는 제미나이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깔 필요 없고 검색해 보시면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죠. RC님들이 많이 맞닥뜨리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자, 고객을 만났습니다. 한 30대 고객을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표적항암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요즘은 대세고 비급여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고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RC님, 암에 걸리면 산정특례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표적항암 치료가 많습니까? 라고 하면 RC님들은 뭐라 그래요? 많아요 라고 하는데 RC님들 말을 안 믿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그래서 그럼 AI 한번 물어볼게요 하고 물어보거나 한번 고객님 핸드폰에 AI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글로 치면 되는데 제가 한번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C님들은 글로 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말은 여기 오타가 많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앞으로 우리 RC님들은 AI를 통해서 AI에게 영업에 도움을 받을 때는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활용을 안 해본 분들은 질문 던지는 걸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생성형 AI라는 것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성형 AI는 매번 답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라서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 매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침에 지점장이 정보 미팅을 하는데 도저히 저 지점장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점장이 한 정보 미팅 내용을 한번 AI에 물어보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적항암 치료가 앞으로 늘어날 건지 또는 지금 많이 처방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암에 걸렸을 때 표적항암 치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요즘 추세가 어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좀 오타가 있어도 대충 알아들어요. 지금은 뾰족한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표적치료의 최신 동향.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치료가 발전을 거듭하며 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암의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삼아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높이는 정밀의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암 표적 치료는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유전자 검사 기반의 개인 맞춤형 치료 보편화. 최신 암 치료의 핵심은 바로 유전자 검사. 자, 이렇게 말로 얘기하면 말로 이야기해주고요. 내가 타자를 치면 이렇게 글로만 보여주는데 이렇게 글로 보여주면 지금도 뭐예요? 표적 치료가 점점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죠? 정말 표적 치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죠. 표적 항암 치료는 급여가 많아, 비급여가 많아? 비급여가 많다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 질문은 다르게 하셔도 돼요. 비슷하게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더 좋은 질문이 생각나는 RC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편입니다. 최신 표적 항암제일수록 비급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도 있지만 새로운 약제나 특정 유전자 변이에만 사용되는 약제는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표적 항암 치료,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급여 표적 항암제의 비용은 암의 종류, 약제, 투여 횟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일부 폐암이나 유방암 표적 치료제의 경우 한 달 약값만으로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1회 투약 비용, 주사제의 경우 한 번 투약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간 수천만 원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연간 치료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를 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객님들한테 비급여 치료비, 특히 우리 암특치에서 비급여 치료비를 꼭 가입해야 된다고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보죠. 비급여 표적항암제를 주로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면 가입하는 게 좋을까? 듣다가 말았으니까 다시 한번. 말로 했을 때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표적항암제를 주로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면 가입하는 게 좋을까?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유튜브로도 이렇게 영상을 대표적인 걸 보여줍니다. 유튜브를 또 바로 볼 수 있어요. 비급여 표적 항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주로 암보험의 표적항 암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 진단비와 같은 기본적인 암보험이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가족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가입을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 치료보험, 왜 가입하면 좋을까요? 장점 1. 엄청난 비급여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급여 표적항암제는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비가 발생.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신 치료기술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열리고, 저는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점에는 표적치료는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싼 거죠. 받지 않으면 내가 치료비가 적게 드는 거니까 기존의 진단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 설명을 고객한테 보여준다면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가 애초에 나는 니한테 가입할 생각이 없어라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씨님 앞에서 표적항암 그게 정말 필요해요? 돈 많이 들어요? 라는 이야기는 입을 쏙 닫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여기서 좀 더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한다면 어떤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싶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느 회사를 추천해 줄 것 같으세요? DB? 교보? 현대? 흥국? 삼성? 제가 만약 사람이고 비급여 표적항암 치료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특정 회사 하나를 콕 집어 선택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여러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안 주네요.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조르면 또 재밌습니다. 에이, 그래도 정말 딱 하나만 추천해줘. 딱 하나만. 정말 네가 생각하기에 정말 괜찮은 회사 하나만 추천해줘. 정말 이렇게 빌었습니다. 어떻게 추천할까요? 알씨님들은 글로 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질문을 좀 하다 보면 바로 답변으로 넘어가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회사를 추천해 줄까요? 딱 하나만 콕 집어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하.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고 전문가가 보증하는 확실한 선택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특정 회사를 추천드리는 것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이며 이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상황, 나이, 병력, 정말 안 추천해주네. 네 말은 다 이해했어. 그래도 하나만 추천해줘. 3번 졸랐습니다. 이렇게 졸랐는데 현대해상 추천하면 너무 상처받겠다. 우리는. 그죠? 자, 답변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손에 땀이 난 것 같은데요. AI가 추천은 하나의 확실한 답을 원하시는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특정 회사를 추천하는 것은 금융자문이 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고민해 볼 테니까 하나만 추천해 줘. 고집이 세네요, 이 AI가. 참. 그리고 하나 딱 추천해주면 좋을 건데. 추천할 때까지 질문할 거야. 우리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러 번의 고심 끝에 질문해 주신 만큼 저도 AI로서의 원칙을 지키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보험 상품이 가장 좋다고 직접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네네.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검토하거나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회사를 한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천이라기보다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점유율이 높아 상품 비교를 시작하는 기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화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삼성화재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설계사는 지구상에 삼성화재 RC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봤을 때 삼성화재만을 계속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성형 AI는 매번 답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15번 정도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 16번째죠. 그런데 계속 삼성화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조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현대해상 설계사라면 이렇게 조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삼성화재라고 추천하니까요. 이후에 어찌됐든 AI가 추천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계속 졸랐을 때 그래도 한 곳을 한다면 삼성화재를 선택한다. 자, 고객님들이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연히 회사의 안정성, 그 다음에 보험금의 지급, 속도, 그리고 보험금 지급 지연 비율이 낮은 회사. 당사는 지금 작년 기준 3.8%로 업계 대비 가장 최저를 유지하고 있죠. 타사는 다 지연 비율이 8%, 많은 데는 뭐 30%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삼성화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10년 또는 만기까지 보장하는 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매년 보상을 수천만 원, 또 많게는 수억을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처럼 한 번 3천만 원 주고 끝나는 거는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그렇게 안 높아요. 아무리 걸려보세요. 보험회사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휘청거리는 건 뭐예요? 꼴랑 15만 원, 20만 원 주던 간병일당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왜? 무한 반복 지급되니까요. 즉 5대 수술비의 비관혈 수술 같은 경우, 또는 암특치 만기 보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손해율이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고 휘청거릴 수 있는 이런 담보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이 더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표적항암 치료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표적항암 치료는 고가의 치료가 많은지, 비급여가 많은지, 보험은 가입해야 되는지를 AI를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되게 많은 걸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일 때 주로 쓰는 비급여 표적항암제 알려달라고 하다든지, 또는 요즘 우리 알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는 주로 어떤 암의 치료가 되고 그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검색을 해서 통계 자료를 보여줘요. 그러면 아침에 지점장들이 이야기하는 정보 미팅 내용에서 우리 알심들이 좀 더 디테일한 통계 자료나 니즈왕기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응용을 한다면, 나는 보험회사 설계사인데 고객에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이 담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까지도 알려줍니다. 즉 AI 시대가 되면 알심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설계사가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AI의 A자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AI가 되면요, 그 AI에다가 질문을 입력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보험에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설계사밖에 없어요. 고객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연습은 앞으로 설계할 때 AI가 어떻게 확장될지 몰라요. 이 질문만 던지면 우리 RCMD 원하는 설계가 튀어나온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이걸로 고객들한테 설득하고 이렇게 된다면 좀 더 RCM들이 보험에 대한 쉽도 생기고 자신감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매일매일 RCM들한테 귀소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담보 한 개만 정해놓고 AI에다가 순차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원하는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배책으로 해도 되고요. 다양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최근에 5대 수술비의 비관혈 수술 갖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비관혈 수술이 과연 앞으로 늘어날 건지, 현재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의 비중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뭐 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질문은 RC님들이 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AI를 통해서 고객이 돌발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앞에서 자신있게 AI로 한번 보여주는, 신기한 건 젊은 애들이 RC님 말은 안 믿고 AI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C님들끼리 서로 이게 식사하다가도 한번 생각나는 게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AI를 눌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영상도 댓글이 100개가 안 달려서 순환기 치료비 정말 필요한가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도 댓글이 100개가 달린다면 한번 제가 순환기 치료비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RC님들한테도 적극 홍보해서 이 영상 좀 댓글 좀 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주인이었습니다.